자, 울진 시사 토크 김반장이 간다. 28번째 이야기 6.1 지방선거 당선자 인터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부에는 우리 경상북도 도의회 도의원 당선자 우리 김원석 우리 당선자를 모시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우리 유권자들, 울진 시민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시사 토크 김반장이 간다. 예, 애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원석입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많은 도움과 또 응원을 해주시고 고향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허락해 준 데에서 눈물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경쟁했던 우리 남용대 장시원 후보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더불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선거 기간 저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울진 전역을 다니면서 다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국민들과 마주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은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었습니다. 선택해 주신 마음을 받들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간의 행정 경험과 인맥 또 저의 모든 것을 살려서 울진 발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오로지 보답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모자란 점은 가득 채워주시고 잘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우리 김원석 당선자 여러분들이 홍보물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김반장이 간다에 출연하시려다가 도당의 협의에 일이 있으셔가지고 일정이 안 맞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필을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울진중학교 상근 분교 졸업하시고 검정고시를 합격하시고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석사, 경력에는 경북도청 2부랍니다. 2부가 아니고 2급인데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2급 이사관으로 퇴직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2급도 있네요. 그렇죠. 1급은 대통령? 아닙니다. 그럼 부지사. 2급 이사관. 2급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고 대단하시는 겁니다. 경상북도 환경 산림자원국장, 경상북도 도민안전실장,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장, 경상북도의회 총무담당관, 경상북도의회 농수산 수석 전문위원,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단장, 그리고 봉화부군수 행정자치부 서기관, 경북도청, 울진군청 이렇게 근무하셨고 호성도 많으세요. 네. 홍조 근정훈장, 근정포장. 근정포장은 뭡니까, 근데? 뭘 포장했더니? 그거는 이제 훈장 밑에 품격이. 포장한 게 아니고. 포장한 게. 이게 유튜브 감성입니다. 예. 대통령 표창. 어떤 대통령 때 표창을 받으셨어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네. 다행입니다. 아니 경력 중에 행자부 서기관은 그러면 도청에 계시다가 올라가셨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도에서 사무관 하다가 행정을 그런 케이스는 잘 없지 않지 않나요? 도에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올라간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기회는 자주 없는데 네, 일단은 예. 아니 빼기 좋으셔서 실력이 좋으셔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게 주위에서 도와준 분이 아니고 그래도 그래 이게 제가 봐도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고시 출신들이 거의 맞습니다.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게 이쪽 세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보면 검정고시로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정부 시는 대부분 아까 말씀대로 고시 출신이 많고 저는 이제 말씀 나온 김에 행자부에서 한 5년 좀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오래 계셨네? 예. 사무원을 전출 가가지고 거기서 승진을 했고 행자부에는 세종시? 아닙니다. 그 앞이 세종로. 세종로. 종동 세종로에 있는데 그래서 정말 많은 경험도 했고 또 많은 분들 만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또 운 좋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 국장 국민장을 제가 총괄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참 역사의 현장이 그런 또 역사의 현장이 계셨네. 있다 하는데 그런 경험도 하고 또 하여튼 그쪽에서 많은 분들 만났고 나름대로 경험을 했고 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생각의 깊이가 좀 달리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저도 나름 지역 신문 하면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좀 출마하신다고 했을 때 좀 낯설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상근분이라는데 잘 모르시더라고 또 여기 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 하나 얻는데도 좀 이렇게 그 좀 뭐라 그래 좀 네.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랬는데 혜성처럼 그럼 나타났다. 언제 이렇게 출마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결심을 하셨고 또 이제 하나 또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맨 처음에 군의원 하시려고 나오시다가 근데 이제 후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방향을 틀어서 이제 도의원으로 가셨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후배는 박영길 예, 전 예, 선배. 예. 지역 후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직생활 한 40년 정도 퇴직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대구에서 사실 거주하다 보니까네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고향에 자주 왔지요. 네. 왕래를 했고 가족이 사실 같은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께서 네, 한 40년 했고 작년 연말에 퇴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대구시에서 두분 연금만 해도 한다. 아니요. 중소기업.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 연말에 지금 가족이 퇴직을 하면서 뭔가 우리 고향에 가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해보자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3월 달에 사실 주소를 옮겼고 했는데 와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 보니까네 뭔가 고향에 좀 일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저도 이제 고민하는 와중에 그러면은 국민들하고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게 군의원 한번 해보자. 처음에 그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거 소문이 아니네. 네, 실제로. 다른 뜻은 없었고. 그래가지고 몇 번 했는데. 지인들하고 이제 협의도 하고 의견 들어보니까네 고향에 아까 말한 고향에 든든한 후배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내가 양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또 옆에 주위 분들이 포기하긴 아깝다. 도청에 오래 있으니까네 그쪽으로 방향을 틀면은 고향 발전을 더 보태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참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이왕이면은 한번 마음 먹는 김에 출마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향을 틀게 된 거고. 그 이제 이 공부집에 보면 이제 요 두 번째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 좀 눈길을 끌었던 데가 이제 여기 그러니까 3페이지죠. 이게 네. 출마의 변처럼 돼 있는 요 페이지하고 맨 뒤에 있는데 이거 직접 쓰시고 수정을 많이 보셨어요? 이거.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이 글을 써가지고 던졌지요. 던졌더니 뭐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그래서 이제 좀 눈이 들어오는 게 이제 뻔한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현직 뭐 물론 이제 뭐 선거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도의원님 그러니까 그 경북도 의회도 뭐 출석도 나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거기 계실 때 집행부에 있을 때는 나갔지. 나갔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게 했을 때 그래서 이게 흑수저 신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네 조금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좀 바꾸면 좋겠다. 싹 바꿔보자 이런 기도가 이런 있었죠. 그 희망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조금 미련하지만서도 한번 헌신해보자 이런 생각.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저도 이제 그 군의원학계 네네. 전반적으로 제가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든 뭐 진짜 뭐 원팀이 됐는지 쉽게 하면은 다 이기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울진읍은 그래도 뭐 좀 빡빡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 질 역시나 줄 알았어, 이제, 울진읍에서는. 그러니까 그 역시도 이제 뭐 선전을 하셨죠. 왜냐면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보여주셨나. 하여튼 저도 자주 하여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테니스를 치지만 하여튼 건담에서도 뭐 자주 뵙고 이랬는데. 예. 그리고 이 맨 뒤에 보니까 이건 좀 제가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충성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는 국군 장군이니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구는 제가 공보물 보면서 참 이게 쉽게 접할 수 없는 건데 이건 뭐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이거는? 왜냐면 이제 군인들 사전 투표를 하니까 그걸 부재 노리시고. 투표를 그 타겟으로. 하시기 때문에 또 군인들이 또 그 일선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 이런 것도 노하우네요. 나가는. 준비를 많이 하셨네. 혜성처럼 나타난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 모르세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예. 저희가 여쭤보는데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집의 나이로 집에 한 65입니다. 58년생. 58년 개띠. 네. 58년. 아, 그 전설의 58년 개띠 가장 치열하게 승부를 봤다는 이 예. 때부터.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오늘 가까이에서 이렇게 뵈니까 피부가 상당히 좋으세요. 지금 얼굴이 많이 컸습니다. 아니, 그 아니 그래도 또뭐 대구 계시다가 울진에서 좋은 햇빛 맞아서 그래요. 맞아, 그래서 선티를 잘하신 거죠. 맑은 공기 마시다 예. 보니까 네. 피부가 뭐 58년생 같지 않고 60년생 같으신데 평소에 뭐 건강 관리하는 비결이 있으세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걷기를 좋아하고, 걷기 좋아하고. 사우나 좋아하고. 사우나 좀 요즘은 거의 사우나를 못 가고. 그래서. 동명탕 아니면 냉탕탕.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뭐 지역에 있다 보면 이제 선거철이 되면 이제 전화로 이제 받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뭐 네. 이렇게 해서 좀 누구를 지지하는. 그 제가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퇴직한 공무원이시더라고요. 이제 네. 70 언저리 좀 계시는 분인데 70한 초반쯤 되시는 분인데 그런 전화를 잘 안 할 텐데 네. 잘 안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전화를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김원석 네. 우리 그 당선인과 좀 밀어줘라.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인지도가 맞습니다. 상당히 이 아, 좌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도 이제 저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한 번씩 뭐 술자리 하면서 저한테 뭐 이렇게 삶에 대한 뭐 산업 방향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좀 호기심을 느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제 그때 지금은 금강석면이지만 서면에서 이제 근무하셨잖아요. 그래 올라가니 불 켜놓고 이제 혼자 공부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면 이게 그 진학을 못 하시고 이 검정고시를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공부집을 이제 공략집을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네. 노력하다. 그래서 사실 뭐 그 당시 상황이 대부분 이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희 집안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사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그 철이 좀 빨리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고향 면사무소에 심부름을 처음 했어요. 그럼 몇 살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면요? 중학교 졸업을 하고 바로 1년 후인가 이랬어요. 그러면 17 이때쯤 되시네요. 그럼 17. 그렇죠. 16, 17 됐죠. 아 그때. 그때 제가 생활 좀 뛰어들었고 여기 보면 이 전과 사실 나왔잖아요. 전과 기록이. 중과실 시사 이렇게. 말씀도 좀 예, 예. 드린-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또 스스로. 왜냐면은 이게 76년인데 제가 이제 그게 심부름 할 때 밤 늦은 시간 지금 나도 이걸 이제 처음 출발하면서 띠니까 나오는 거예요. 네. 그전에 몰랐어요. 몰랐죠, 그렇지. 몰랐는데 생각 안 하고 그 나중에 이제 다른 분 의견들을 들었는데 밤 늦게 그 사무실 직원이 출장 갔다가 네네. 9시 좀 넘어서 전화를 와서 네네. 좀 오토바이 타고 좀 데려왔나 면장인데 보고 드리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면장 보고 드리고 모시러 갔는 거예요. 모시러 갔다. 그때 그날 비가 왔는 거예요. 비가 왔는데 모시러 갔다 내려오다가 약간 미끄러져 오토바이 넘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다시 이제 모시고 이제 사무실 왔어요. 숙소 갔고 그분 집에 가셨고 그러다가 5일 후에 네. 3일 후에 이분이 출근 안 하셨어요. 그 전에 출근했는데 3일 후에 출근 안 하시는 거예요. 몰랐죠. 그분이 공무원 공무원 출신인데 그 윤사 많고 이제 술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그래가지고 5일 후에 뭐 아빠가 병원에 갔다 하더라고요. 가는 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그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여기는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충격이 와서.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했겠죠. 했더니면은 방광염이 터졌다. 그분들은 이제 사인이. 제가 이제 그때 오토바이 해서 터졌다. 넘어져서 했는 거다. 원인이 이렇게 공헌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어릴 때 아무도 모르죠. 충격이 엄청 컸겠네요, 그러면. 그 당시 충격은. 그래서 저는 그때 기억을 지금 사실 잘 몰라요. 몇 살? 17살 때? 16, 17살 때. 그러니까 충격이 엄청 컸겠죠,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네, 어린 나이에.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었어요? 그것도 없어져, 그렇지. 그 무면허구나. 무면허가에 나왔는데, 걸라면 막 걸리겠네. 심부름 갔다가 이제 오면서 그 그러졌는데, 선의로 한 행동이 결국은 이제 그래, 결과가 이렇게 나와보니까 예, 이제. 사실 오늘 처음 저도 이제 밝히는 건데,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라고 충격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자꾸 고민도 했어요. 막 나야 되나 안 나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그 누군가에는 분명히 상처가 될 수도 예, 있는 또 부분도 그렇죠.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상처도 되고 또 상대 후보한테는 공격의 빌미를 네, 지어요. 그래서 아픔을 좀
겪었는데. 그리고 김반장이 감독 나오시면 이렇게 그 억울한 것도 다 풀어드립니다. 과정에 대해서. 그 이제 도에 이제 도에도 7월 1일부터 개원이죠. 지금. 예, 7월부터 임기 시작하는데 네. 지금 알아보니 한 7월 4일 내지 5일경에 그 의장단 선거 공구성을 한답니다. 상임위는 지금 어느 쪽에 지금 좀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보탬이 되려면은 네네. 농수산 쪽에 가야 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아니면은 뭐 기획 경제도 사실 이제 예산 따지기 때문에 그쪽이 좋은 건데 양쪽 다 이제 경쟁률 좀 치열한 편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네. 그 원전세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이 나오면서 이게 도로 가는 부분들이 해서 이렇게 뭐 나눠지는 부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거가 조금 뭐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분율을 넣고 그렇죠. 예. 군적에 조금, 많이 가져가는데. 예, 이런 것도 조금 해서 저 좀 보면, 예, 개선할 수 있으면 좀 개선을 좀 해야 네, 되나. 네, 네, 이게. 네. 좋은 말씀이세요. 배우자는 고향이 어디세요? 울진읍 오남입니다. 울진 분이세요? 네, 양정입니다. 양정. 네. 거기. 네. 네. 잘 압니다. 저도 거기 살았습니다. 예. 네. 양정이시구나. 배우자께서. 예. 그리고 어떻게 또 고향분을 만나셔가지고 또. 사실 여기 같은 울진에 같이 근무하실 근무를 때, 하다가 그때 만나셨구나. 하다가 이제 같이 대구로 나갔습니다. 같이 대구로 가시고. 그러셨구나. 그러면 상근 어디세요? 금산 삼건 1입니다. 상근 1이면 초등학교 바로 앞. 면세조지. 면소재지. 예. 어이구, 바로 앞집. 이 따뜻하다는 말씀을 많이 쓰셨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따뜻하기 때문에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따뜻한 말이 좋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성품 자체가 그러니까 네. 당선자님 성품 자체가 좀 일할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하여튼 검정고시 출신에서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냉정한 판단이 좀 그러니까 이게 감성으로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때로는 이성적으로 상당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그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를 땐 가감하게 잘라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성품이 저 남들은 따뜻합니다, 사실. 진짜요.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기도가 맞으시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아픈 거 보면 좀 그냥 지나갈 수도 없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그 아마 이게 그 자라오신 환경이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녹록치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그런 가정을 내가 예. 알기 때문에. 몇 형제세요? 저는 이제 누나가 한 분 계시고 네네. 남동생이 둘 있습니다. 사남매 네. 의 둘째시고 네. 장남이네 그죠? 누님이 그렇듯이. 계신 어린 시절에 그렇게 조금 뭐 녹록치 못한 집안 환경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시고 뒤에 이제 일선에 뛰어들으셨다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뭐 전부 또 이렇게 검정고시 또 대학원 석사까지 다 수료를 하시고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또 중앙에까지 또 어이구 2급 또 까지 올라가시고 저 혼자 할 수 없고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그렇죠. 되고. 예. 아무튼 분명히 그 하여튼 그 그렇게 어렵게 빡시게 공부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면 뭐 인정을 받으셨겠죠 보니까 그죠. 그걸 없이는 힘든 거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선거 뭐 할 때 많이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저 북면부터 시작해서 저기 후포 금엄리까지 많이 다니셨고 그래서 이 보시면서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이거는 꼭 좀 고치고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 공약은 공약이고 본인이 도의원이 네. 되셔서 근데 제일 먼저 제가 이런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네네. 얼굴을 자주 보여라. 얼굴을 자주 보여라. 네.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 제일 많이 들어. 그래서 소통을 많이 하자. 그 생각 제일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게 없더라도 지역에 자주 가가지고 주민들의 그 어떤 어려움, 아픔을 들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의원이 때로는 우리가 지역 신문도 하지만은 이게 좀 멀리 좀 이렇게 그 뭐나 이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참 힘들어요.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왜 어차피 이제 중앙언론에서 다 해주지만은 그렇지. 이 군의원들이 우리가 가까이서 가는데 도의원분들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은 뭐 이래 말씀드리면 뭐죠 무주공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일을 하시는지 뭐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근데 아마 살아온 것들이 뭐 그렇게 좀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빡시게 제가 볼 때는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약속을 좀 지켜주시고 했으면 그래서 좋겠다. 저는 이제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도정 의정활동 보고를 좀 하자. 그렇죠. 의정 활동 보고해. 네, 그걸 꼭 한번 하고 싶고. 최초 같은데요 그거 하시면 도의원님. 그거 하면 좋겠더라고. 저도 그 생각을 했고 궁금해 하니까네.
지역구 획정안이 이제 남북에서 네. 이제 두 분의 도의원을 뽑다가 이제 한 분으로 인구 소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갑자기 넓어져가지고 좀 당황하지는 않으셨어요? 아, 많이 힘들었죠, 제가. 아, 이걸 제가 감당할 수 있겠네 이 생각도 많이 했고 중간에 정말 뭐 혼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계속 끝까지 갈 수 있겠네, 완주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같이 도와주시니까. 그 완주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첫째는 이제 당심이 중요했고요. 당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심도 있고 또 제가 또 이제 뭐 진정성을 보니까 이분들이 자주 뵈니까 좋다는 얘기 있고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게 이제 그 예비 후보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9월 19일부터 이제 뛰어들면서 이제 이 하다 보면 이제 그 흐름들 속에서 이제 그 아마 당선자님이 이제 아 지금쯤은 이제 괜찮다 뭐 이렇게 그런 걸 느끼셨어요?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인지도가 조금 낮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조금 아니 그 괜찮은 국민의힘의 바람이 거셌다 해도 그또 그 우리 참 안타깝게 차점 되신 우리 그 장시현 우리 전 의장께서는 3선 군의원이고 맞습니다. 지역의 인지도 상당히 높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 당심 또 국민의힘 바람 그걸 안고 또 비상하기에는 김원석 우리 당선자가 그 당시에는 내밀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맞습니다. 맞고 저 얼굴을 모른다는 사람 맞죠?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극복하려고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못 가본 데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황현철 우리 군의원 당선자는 10만 킬로를 탔다는데 몇 킬로 타셨어요? 저는 그까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도 끝나고 보니까 부족한 것도 많고 좀 뭔가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 그건 이제 뭐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건. 또 네. 보여주셔야지. 네. 그게 정치인으로서 숙명이고 사명입니다. 사실. 네, 그래. 울진 국민들의 그 선택을 받았다는 그 자체로 사실 이번 선거가 쉽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지역구 획정안도 갑자기 바뀌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기성 정치인들하고의 또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렇게 멋지게 필드에서 싸우셔가지고 우뚝 서신 것처럼 울진 국민들의 바람을 잘 그 도정에 반영하셔가지고 참 좋은 원석을 만났다. 더 좋은 울진을 찾았다. 진짜 이렇게 슬로건처럼 만들어내시면 또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시는데 큰 또 계단이 되지 않을까.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선행하셔야 될 얘기를 하시다가 인터넷에서는 잠시 끊겼습니다. 거기서 말씀드립니다. 자, 도의원 출발! 뭐 하실 겁니까? 산불 피해 복구에 최우선을 두고 네.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제 여름철 장마가 곧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산사태가 걱정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또 관심을 가져보고 또 이제 송이 피해 농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 말씀하고 네. 계시고 또 그 이외에 뭐 임산물 채취하는 분들 네, 네. 그분에 대한 보상도 또 배려가 돼야 안 되는 생각도 네, 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번 챙겨볼 그런 챙겨보시고. 생각입니다. 일단은 울진 이제 산불 피해가 워낙 크기 그렇죠. 때문에 그 이재민과 네. 피해 농가들을 먼저 살펴보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재민들 중에 사업장이 불이 타서 네. 그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많이 피해를 있더라고요. 봐가지고 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안 해봤는데 하여튼 네. 종합적으로 제가 해가지고 네. 도에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도에서 일어나는 아마 이제 알아보시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군하고 물론 소통을 같이 하겠죠. 해, 하는데 그걸 이제 또 지역 언론들하고 이렇게 그렇죠. 좀 소통을 해서 네. 그렇게 좀 지역 언론을 통해야 이제 그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접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군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금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예. 하는 뭐 지역 언론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예. 좋습니다. 지금 뭐 일단 그 당선자이시고
지금 이제 도의에 이제 입성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떤 것들을 저희가 하겠다 말겠다 이건 지켜봐야 맞습니다. 그 의정 활동 중에 저희가 모셔가지고 네, 네. 그 호불호에 대해서 또 그렇죠. 일을 잘하시면 저희가 응원드리고 요 네, 부분은 네. 좀 미약하지 않나라고 저희가 또 질타도 좀 드리고 네, 네, 그래 그 해야 되는데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주민과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의원들이 소통이 없었어요. 네, 네. 주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실 또 계획이 있으신지? 소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의정보고회를 꼭 할 거고 한번 할 거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각 마을을 방문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움, 애로사항을 듣고 네. 내가 할 일이 뭔지 네, 네. 같이 고민하고 그런 시간 많이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만장이 간다도 자주 나오셨어요. 아유, 쫓아오시면 이제는 많이 또 예. 알림과 울림을 주시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게 있어요? 아니, 그냥 하여튼 뭐이 주경 야독을 이렇게 하여튼 그 당선자 스스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좀 내려놓고 본인 스스로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대가 내심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 도의원 하신 분들 앞에 분들도 뭐 열심히 하신 분들 하셨겠지만은 새롭게 그 또 이렇게 인맥도 보면 상당히 또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청도 있고 아마 행자부 쪽에 또 아마 또 네, 인맥이 또 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기대가 되고 그 잘 해서 그러니까 그 뭐 분이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희들이 이게 선거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이게 분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바람을 어떻게 보면 당선자한테 투표를 주고 투표를 주는 거니까 네. 그런 마음들을 좀 뭐 잊으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6.25는 잊어도 김원석은 아니겠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기대에 나지 않게 또 초심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더 겸손하고 네. 더 낮은 자세로 나선 자세로. 국민 소통하면서 네, 의정 활동 잘하겠습니다. 가지고 우리 또 박영수 국회의원님하고 또 군수 당선자 군영 함께 원팀이 돼야 되거든요. 네, 저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요. 함께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네네. 이 선거뿐만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하고 경쟁을 하셨어요. 네. 거기 선택되기도 사실 힘든데 그렇죠. 그 여러 가지 또 본인의 소양이 있으시고 뭐 우직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선택을 받으셨겠죠. 공정한 경선에서 38년 경북도 행정 경험 능력 있는 도의원 경상북도 의원 후보 김원석. 아유 이거 사진이 아주 우리 포근한 우리 저 킨지 큰형님처럼 이렇게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사시는 부잣집에 양반 어른처럼 딱 나오셨는데 많이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어려운 시기 또 고통스러운 상황도 많이 겪으시고 이겨내신 그 사실 세상을 리더했던 그 우리 그 저 왕들 또는 리더자들은 키가 165가 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나폴레온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네? 우리 제가 볼 때는 작은 거인 뭐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고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또 키가 뭐 그렇게 크진 편은 아니고 감사합니다. 뭐 그냥 개개인의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진짜 작은 거인처럼 리틀 자이언트처럼 큰 힘을 발휘하셔가지고 울진 국민들의 행복의 나라로 가는데 예산 돈만이 따오란 얘기입니다. 인맥 활용 잘 하셔가지고 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기대에 응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우리 김반장이 간다 애독자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네. 아이고. 자, 우리 시사 토크 김반장이 간다 28번째 이야기 우리 6일 지방선거 당선자 인터뷰 자 2부 우리 경상북도 도의회 김원석 당선자를 이렇게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당선자들께서 울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살갗 같은 정치를 통해서 시민들의 행복감을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울진군이 7월 1일부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울진 김반장이 간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차렷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